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어,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먹고 살고 있길래, 어떤 생활 습관과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자가 면역 질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토피, 비염, 천식, 어, 뭐 뇌신경 장애, 자폐아, 뭐 성조숙증, ADHD, 뭐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병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치매 노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건강한 몸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이 관리가 필요한 몸이 되고 위험한 그다음에 고위험 이렇게 계속 악화가 되면서 비만이 생기게 되고 면역 질환이 생기고 암이 생기게 되는데 어, 건강하지 못한 아니면 비만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요. 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그대로 가면서 그 아이도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부모님들이 있으면 또 그 생활 습관대로 먹고 살면서 또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을 가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병들이 생겼을 때 생활 습관과 뭐 식습관, 운동하는 거, 식자재,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병원에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는 이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의 의사들은요,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면허증을 따면은 또 일반의가 되고요. 거기서 인턴 과정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레지던트 4년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을 보면 또 전문의가 돼요. 다 면허증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차릴 수가 있죠. 모든 의사들은 이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배우는데 2년 동안에 이거를 다 배웁니다. 거기에 예방의학은 잠깐 지나가는 수준이고요. 영양학이나 자연위생학 이런 것들은 배우지를 않아요. 예. 내가 내과에서 내분비 내과의 뭐 그 전문의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분비 내과의 전문의가 되는데 모든 의사들은 양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음?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의사들은 학창 시절 음식과 영양에 관해서는 단 한 과목도 배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닙니까? 건강 악화에 대한 메커니즘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 자, 왜 육류가 우리 건강을 망칠까요? 어느 순간부터 풀 뜯어먹고 자라는 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돼지도 닭도 모두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미국에서 16시간을 넘게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옥수수 밭이 있는데 그 옥수수를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사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장형 축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공장형 축산업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됐고 이 모든 동물들은 그냥 옥수수만 먹어도 문제인데 유전자 변형 곡식을 먹습니다. GMO 사료를 먹어요. 그러니까 오메가6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하고 1대1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1대1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20대 1이에요. 염증이 쌓이게 되고 동맥경화나 이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이 안 좋은 기름들이 많다 보니까 병에 걸리니까 항생제를 줄 수밖에 없고 성장 촉진제를 줘서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닭들이요. 1인 1닭을 하는데 토종 닭들 뭐 집에서 직접 시골에서 키운 닭들 1인 1닭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합니다. 병아리 때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키워서 내보내지 않으면 집단 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오메가3는 낮추고 곡식을 먹으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높아지고 포화 지방이 많아지면서 동맥경화 같은 게 생기고 이 지방이 많이 녹아있는 유해 물질들까지 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한우 100마리를 잡으면 10마리가 지방간입니다. 건강한 소들은 우리가 예전에 그냥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육류 톤당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 소화 때 우유를 짜서 또 우유를 만들고 분유를 만들고 유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요, 칼슘을 오히려 배출하고 철분 결핍을 생겨서 뇌 발달이 느려요. 그래서 유제품 많이 먹는 아이들, 분유 먹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은 빨라요. 애들이 커요. 그런데 발달은 느려요. 이런 아이들이 다 많습니다. 우유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책이 많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 절대 마시지 마라. 우유의 독, 우유의 역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냐? 건강한 고기를 먹으면 괜찮나? 이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기밖에 없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물고기도 없고요, 풀도 없어요. 이런 고기에 비계나 기름까지 먹으면서 치즈, 우유 이런 것만 먹고 사는데도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비만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방목하고 있는 건강한 풀을 뜯어 먹고 이런 소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이왕 우리 헬스클럽에서 육류를 먹는다 그러면 목초육, 건강한 뭐 방목해서 먹는 방목해서 키우는 우유나 계란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거죠. 호주에서는 이렇게 방목을 해서 보통 키우거든요. 다 그 사료를 안 먹여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사료 먹은 고기 이 마블링 많은 걸까 좋아하니까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만 따로 사료를 먹고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호주산 고기가 모두 목초육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트에서 써져 있어요. 곡물 이렇게. 목초육은 따로 내가 구해서 일부러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사 먹는 우리 호주산 고기가 다 좋은 고기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GMO입니다. 유전자 변형을 시킨 농수산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2달 동안 유전자 변형된 감자를 먹였더니 얘가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뇌가 수축이 되고 주요 장기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한 박사는요. 30년간 근무해온 연구소에서 해고가 됐어요. 이 제초제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제초제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죽는데 이거는 안 죽는 거예요. 슈퍼푸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아서 전 세계에다 팔아야 되는데 이런 연구를 했으니 이 박사는 잘린 거예요. 이 풀타이 박사의 실험을 그 유럽에서는요, 다 재현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유럽에서는 수입 안 해요. 미국의 GMO를 수입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이 식량난이 와서 이제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어요. 만약 GMO의 부작용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요, GMO 수입 대국이에요. 일본에는 마트에서 GMO, non-GMO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표시 안 해요. 콩, 대두, 두부, 우유, 뭐 유부, 간장, 된장, 식용유, 밀가루 뭐 너무 많죠. 마트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에요, 거의. 우유부터 과자, 빵을 사도. 그런데 논GMO 표시되고 논GMO를 먹으려면 우리가 뭐 생협이나 한살림 이런 데나 가야 논GMO가 표시가 돼요.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환경 호르몬. 이 환경 호르몬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토피, 루푸스병, 뭐 비만, 당뇨, 불임, 난임, 성조숙증 너무나 많은데요. 이 환경 호르몬이 종류도 되게 많죠. 비스페놀, 뭐 프탈레이트, 파라벤, 뭐 제초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성 호르몬하고 분조가 똑같아요.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요, 뭐 생리가 굉장히 그 생리통이 심하게 되고 월경이 빨리 시작하게 되고 또 월경이 빨리 시작한다는 건 폐경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남성은 또 여성화가 되고 이런 그 성조숙증 환자들이 이렇게나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옥수수유에다가 프탈레이트를 넣어서 먹였더니 2세대, 3세대, 4세대 유전이 되나 본 거예요. 깨끗한 환경에서 키웠어요. 2세대부터. 그런데 다 유전이 되는 거예요. ADHD, 성조숙, 정자불량, 불임, 조기폐경 이 모든 게 4세대까지 다 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아니면 70년대, 80년대 환경 호르몬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살 때, 반찬해갖고 뜨거운 거 그냥 플라스틱통에 담고, 물도 그냥 뜨거운 것도 그렇게 담고, 뜨거운 비닐봉지에다가 뜨거운 걸 넣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떡볶이나 막 이런 거 포장할 때도 그냥 비닐봉지에 넣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없어지는 그 찰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배달 엄청 많아졌죠. 플라스틱 그냥 그, 그 나오는 거, 금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뭐 씻어서 뭔가 처리해서 우리한테 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모든 가게에서 그냥 그 상태로 그 뜨거운 거 넣어서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환경호르몬 덩어리로 나오는 랩을 씌워서 이 방사능이 체르노빌이 터지고 나서 소화 갑상선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는 체르노빌보다 더 심한데 후쿠시마도 이렇게 갑상선암이 118배나 늘었어요. 우리나라에 수산물 그 위반해갖고 그냥 들어오는 이런 뉴스 많이 보죠. 분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서도 검출이 되고 화장품에서도 검출이 되고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어요. 음. 지금 너무 또 방류해갖고 그렇게 될까봐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인 되기 전에 아이들이 CT를 4번 이상 찍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음. 그런데 방사능을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방사능은 미세한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차폐복 같은 거 준비도 안 해놔요. 차폐복을 입혀야 되거든요. 근데 차폐복 준비가 돼 있어도 그거 달라 그러면은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 젊을 때는 이거 엑스레이 별로 잘 안 찍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무릎 아파서 찍고요. 허리 아파서 가면 찍고요. 손목 아파서 가면 찍고요. 머리 아파서 가면 CT 찍고요. 1년에도 몇 번씩 찍어요. 음. 자, 식품첨가제. 이 식품첨가제를 이 만든 이 연구원은요, 자기 아들이 아토피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가 만든 거를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사람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라면 스프도 만들어주고요, 과자도 만들어주고요, 음료수도 만들어주는데, 만든 과정을 보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마트에서 사 먹었었는데, 보존제, 인공합성, 감미료, 산화방지제, 착색제, 표백제, 이런 게 다 식품 첨가제인데 아이에게 과자를 줄 바에는 차라리 담배를 줘라. 배도 안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식품 첨가제 덩어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이 애들이 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아토피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아토피에 좋은 영양제나 화장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젤리 이런 거 안 끊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학교에서 애들 다 먹는데 우리 애만 안 먹어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어떤 영양제도 화장품도 그 독소를 이길 제품은 없습니다. 음. 제가 그 아이 엄마한테 뭐 약산성도 얘기해주고 영양제도 먹고 했는데 계속 좋아진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내내 과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낫겠어요? 안 나서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차려줍니다. 좋은 재료를 사다가 좋은 영양소가 많은 이런 제품, 이런 방목하고 있는 오골계나, 토마토 이렇게 해갖고 주고, 이렇게 매번 어린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식단표를 보고요. 대체해야 될 거는 다 도시락 싸서 보내요. 저는 어렸을 때 아토피가 너무 심했거든요. 평생을 아토피를 갖고 살았어요. 30년을. 근데 엄마는 이런 거를 모르고 저 베이비 로션에다가 그 스테로이드 연고 있죠? 그거 섞어서 이렇게 바르고 문둥 연고를 바르고 식품 첨가제 들은 거 다 먹고 환경호르몬 다 먹고 제가 저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항생제, 성장촉진제, 사료를 먹고 자라는 육류, 환경호르몬, 식품 첨가제, 방사능, GMO. 제가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세먼지 파수꾼 나라에서 하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 자격증도 있거든요.
미세먼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 복용하는 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왔을 때 어떤 장기 복용하는 약을 먹게 됐을 때, 암이 됐을 때 뭔가 대단한 것들이 내 몸을 바꿔줄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것들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게 되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간에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간경화가 되고 우리 푸아그라 있죠. 푸아그라는 거의 간이에요. 거의한테 호소를 끼고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얘가 비만이 되고 간이 부풀어 갖고 20배까지 부푸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간인데 이렇게 부푼 거예요. 그러면 순대간 같이 퍽퍽하지 않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간이 되는 거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푸아그라예요. 우리가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위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인데 내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그만 먹으라고 하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망가지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속 많이 먹게 되면은 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나중에 인슐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면 저혈당이 와요. 그러면 또 혈당 높은 음식을 또 찾게 돼요. 또 먹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당뇨가 오게 되고 이 췌장이 망가지게 돼요. 이렇게 과당, 흰 밀가루 음식, 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수면 이런 것들이 렙틴 호르몬을 망치는데 술을 많이 먹고 술을 500cc 2잔 먹으면 배부른데 우리가 새벽까지 막 술 먹을 때 보면은 나중에 배가 부른 것도 모르고 계속 먹잖아요. 그게 렙틴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푸아그라가 되는 겁니다. 계속 먹게 됩니다. 수면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6시간 미만으로 자잖아요. 뇌에 쌓이는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계속 쌓여요. 이거는 잘 때 청소가 돼요. 림프가 없잖아요, 뇌는. 잘 때 청소가 되는데 잠이 6시간 이상 자야지 이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계속 쌓이면 치매가 됩니다. 뇌 기능이 망가져요. 우리 해독 기간에, 해시 기간에 6시간 이상 잘 자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독할 때 졸음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거 많이 쌓인 거예요, 뇌에. 이거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잠이 와서 못하겠다라고 컴플레인 거는 게 아니고요. 자야 됩니다. 낮에 한 20분, 30분이라도 자야 돼요. 그거 계속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질병이 오게 됩니다. 뇌혈관이 터지고 나서는 나중에 복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장, 점막이, 정막이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밀가루나 그 동물성 단백질들은 장 점막에 많이 쌓여요. 그리고 글루텐 성분과 이런 것들이 황화수소 가스를 내보내서 장 점막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장 누수가 생겨요. 독소들이 다 밑으로 빠져요. 그 밑은 뭐냐? 림프하고 혈관이에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면역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운동선수들 있죠? 닭가슴살, 안심, 뭐 계란, 흰자 이런 거 계속 먹고 운동하죠. 근육은 생길지 몰라도 장 점막은 이렇게 다 망가져서 맨날 설사하고 과민성 대장성 증후군 있고 건강이 안 좋아요. 몸은 좋은데. 이런 점막들을 다시 위에처럼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거식 같은 거 지키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컨설팅님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먹으면은 야 이거 제품 안 먹어도 빠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지키고 빠지는 제품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설사 일으키고 뭐 관장약처럼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많이 얘기들 하죠. 면역세포의 70%가 대출 주기에는 과일식을 하시고요. 과일은 항상 공복에 드시는 거, 식후에 과일 먹는 거는 독입니다. 그리고 과일과 지방과 같이 먹는 것도 독이에요. 과일과 견과류를 같이 먹는다. 과일과 뭐 고기랑 같이 먹는다. 이거 당뇨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 내가 아침 과일식만으로는 조금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러신 분들은요, 최초로 먹는 거를 과일로 사과 반쪽 드시고 30분 후에 식사나 쉐이크를 드시고 나서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이런 거 2코스 비로 꼭
세척을 많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농약,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농약 잔존물이 훨씬 많아져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잘못된 습관과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악화된 사람들이 또 아기를 낳아서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를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하는 거, 식자재, 삶의 환경을 바꿔서 내가 진짜 건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또 아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건강함을 유전시키는 거. 여러분의 선택은 고혈압이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어요? 해독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3나 징코나 이런 걸 선택할까요? 약을 먹고 약을 오래 먹어서 신장이 망가지는 걸 선택할까요? 고혈압이 있는데 식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의사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식단 다 체크해 주겠대요. 이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계속 먹으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약 빨리 끊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요. 이 약 먹으면 신경색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거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겁을 주고선 계속 약을 먹여요. 평생. 밑에 의사 같은 의사를 만나면요 계속 평생 그 약 먹어야 돼요. 위에 의사를 만나면 가끔 이런 의사도 있어요. 정직한 의사들. 자, 이런 의사를 만나면 약을 처방받지만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이 혈압약은요 혈관 확장제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넓힌 다음에 다시 줄어들면 또 먹어야 돼요. 12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신장을 망가뜨려요. 계속 먹으면 이렇게 신장이 망가집니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 계속 먹으면 당뇨가 오고요. 당뇨약을 먹었더니 신부전이 오게 돼서 그 당뇨약이 지금 판매 중지된 약이 있어요. 암반디아라고 하는 2000년대에 가장 많이 팔린 약인데. 자, 간 수치를 올리고 근육 손실을 시키고 심장의 밥인 코엔자임 합성을 억제해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까지 같이 먹어야 돼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토피 면역질환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이요. 병원 가면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다시 또 악화돼서 또 병원 가고 또 다시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증상이 악화되고 다시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우리 항생제 같은 거 먹게 되면요. 안에 있는 좋은 세균, 나쁜 세균 다 죽이는 거예요. 항생제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처방하는 약들을요. 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막 이런 선진국에 가서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동일한 환자한테 처방한 게 맞는지. 거기에다가 소화제까지 그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또 약을 처방하는 것 그 자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감기 증상이라고 하지만 중간 뭐 무릎 아파서 가면 여기서 소염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 줄 거고요. 뭐 피부에 뭐가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소화제 주고 연고 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대학병원 소견서 써서 보내겠죠. 이렇게 되면 면역이 깨지니까 장염으로 입원했던 애가 폐렴, 기관지염, 후두염 계속해서 병원에서 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저 30년 동안 아토피를 갖고 살았는데 헬스클럽 한 기수 하고 나서 그 아토피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토피가 없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술 먹고 막 밀가루 음식 계속 먹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또 올라와요. 완치라는 건 없지만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자, 유병장수. 내가 건강하지 않고 약을 먹고 계속 병원을 다녀야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죠. 제약회사들, 의학계, 뭐, 이 아까 전에 그 심혈관협회, 당뇨협회에 다 돈을 주고 있는 모든 그런 회사들, 유병장수가 좋습니다. 무병장수가 좋은 우리 헬스클럽에서는요, 회원님들이 건강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나오고, 무병장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헬스클럽 안에서 모든 회원님들이 건강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소장님. 질문 몇 가지 올라온 것에 답해 주시고, 쌓이고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 안에 있는 지방이 쌓입니다. 내장 안까지 지방이 쌓이게 되면 내가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겨도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빠지는 것도 반대입니다. 우리가 인바디를 쟀는데 150 이상이다 내가. 그러면은 내장 안까지 지방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이 넘었다. 수술도 못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지방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요. 이 지방도 단단해져요. 그러면은 우리 제품들이 TC에 하는 역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TRM에 있는 쉐이프S가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통통통 깨서 나중에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지방이 축적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기수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혈압약을 먹게 되고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고 호르몬들이 망가지니까 갑상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고 뭐 췌장도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 약을 먹게 되고 당뇨, 인슐린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지방간, 간경화, 역류성 식도염, 위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골다공증 약을 또 먹는 사람들은요 뼈 코팅제를 먹고 뼈 코팅제거든요 그게. 그러면 나중에 모든 전체 기능이 망가져요. 뼈는 늦게 골다공증이 지연될 수 있겠지만 모든 기능이 망가집니다. 또 약들이 계속 늘어나면요 신장을 망가뜨려요. 나중엔 신장약을 먹게 되고 신장 투석을 하게 됩니다.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거 15년, 20년 먹는 사람들이 나중에 신장약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약에 의존하면 약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유방암협회, 당뇨협회, 심혈관협회 이런 데를 지원하는 모든 돈을 주는 사람들이 다 우리 몸을 망치는 회사들인 거예요.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다? 얼마만큼?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사과 하루에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의 얼굴은 파래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걸 지키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고 싶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게 우리 파마넥스, TR9T, TRME 제품을 가지고 3.3 헬스클럽에서 하는 일입니다. 망가진 우리 소화기, 위장 점막, 장 점막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요. 간을 회복시키고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혈관을 진짜로 뚫어주고 내장지방 청소해주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정상화시켜주고 염증 수치 낮춰주면서 림프 순환을 해주고 이게 해독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아무리 좋은 해독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면역을 높이고 대사 기능을 높이고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근육량을 올려서 건강해진 몸을 세팅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헬스클럽이 하는 일입니다. 원래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현 의료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데 현 의료 시스템에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환자도 많고요. 대학병원 예약해서 가기도 힘들어요. 한 2달, 지금 예약해도 2달 뒤에 나가잖아요. 웬만해서는 입원도 안 시켜요. 너무 사람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의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컨설팅들이 식단들 다 체크해 줄 겁니다. 운동하는 거 다 체크해 줄 거예요. 소변량, 대변 이거 다 체크해 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뉴스킨 하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화장품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하면 뭐가 생각나죠? 주비스, 허벌라이프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회사라고 생각하는 이 회사가 최종조절 시장에서 1위를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좋은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헬스클럽의 레시피입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요, 그러면? 아직도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나요? 요즘은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구식, 9세대식 다이어트예요. 똑같은 칼로리도 건강한 칼로리로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건강해져요. 닭가슴살 100g에 그 25g의 그 단백질이 있어요. 하나에. 그런데 똑같은 100칼로리인데 이 케이크에는 설탕만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8시간 주기를 지켜라. 700만 년 동안에 우리가 진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건 인간의 DNA입니다. 그건 뭐냐? 12시간, 낮 12시부터 8시까지,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예요. 우리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한식 위주로 드시면 되고, 우리가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성분들이죠. 우리 그 식물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요, 살짝 쪄서 먹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그 보호막이 터지면서 흡수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럼 우리나라들이 그 나물, 그래서 들기름하고 이렇게 무쳐 먹잖아요. 그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섭취 주기에는 조금 건강한 한식 위주로 드시면 되고, 동화죽입니다. 저녁 8시부터 4시까지 흡수하고 사용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죽입니다. 이때는 음식을 공복인 상태가 더 좋고요. 내가 먹는다 그러면 조금 소화가 잘 되는 과일 위주로 우리가 먹는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는 시기, 이 8시간 주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있는 음식,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요, 우주에서, 우리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요, 우주에서, 태양의 에너지, 철분, 미네랄, 규소,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우주에서 미세 철분,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서 땅 속에 다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먹고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먹어요. 그리고 육식동물들은 그 초식동물들의 내장을 먹어요. 내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인원, 우리 원숭이들, 침팬지, 주식이 뭐예요? 과일이에요.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단백질 이런 것들은요, 과일과 채소에 모두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인간과 유인원의 주식은요, 역사적으로 보나 생리적으로 보나 해부학적으로 보나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우리가 진화하는 동안에 700만 년 동안에 불을 사용한 시기는 불과 170만 년 전이에요. 요리를 해먹은 거는 불과 100만 년도 안 됐어요. 내가 70살을 사는 동안에 60살을 과일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고작 10년 전부터 내가 요리를 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식은 육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공부하고 선택을 했던 것들이 채식입니다. 비트 주스 하나만 먹었는데도 22%가 더 늘어나고 19%의 벤치프레스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들, 맥그리거, 전 세계 UFC의 챔피언이었던 이 맥그리거 선수를 이겼던 네이트 디아즈 선수, 이 선수도 채식주의자였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제이나 말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디빌더, 마이크 타이슨, 비너스 윌리엄, 칼 루이스, 금메달을 엄청나게 많이 땄던 육상 선수죠. 다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얘네 독일 화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육식으로 된 그 육수를 팔았었는데, 그게 나중에 근육이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우육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처럼.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금메달을 많이 딴 선수가 있었죠. 채식주의자들이. 채소를 통해서 먹는 사람들이 단백질, 육류를 통해서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단백질 흡수가 많다, 우리 몸에. 지금 이 고릴라도 그렇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더 많은 사람이 있나요? 다 채소만 먹는데, 과일만 먹는데요. 과일과 채소를 먹고 채식주의자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라는 거예요. 위장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지켜라. 우리 과일을 통과하는 시간은 20에서 30분입니다. 샐러드, 야채는 2시간, 탄수화물로 된 식사는 3시간입니다. 육류로 된 건 4시간, 부적절한 배합된 여러 가지 먹으면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배합해서 막 먹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잖아요. 과일만 먹으면,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당이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그게 혈관통해서 다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공복에 과일 먹는 건 아무런 건강상 단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걸 먹고 후식으로 먹잖아요. 올라갔다가 당이 올라갔다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히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문제가 됩니다. 당뇨 환자들 병원에서 과일 먹지 말라 그랬죠.
공복에 과일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과일을 후식으로 먹기 때문에 과일은 공복에 먹는 겁니다. 만약에 과일을 먹고 다른 걸 먹겠다, 과일 먹고 밥을 먹겠다 그러면은 2, 30분 후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TR90 드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기상해서 오전에 피 컨트롤 먹고 오전에는 과일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8시에 사과 2알을 먹고 10시에 바나나 1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내가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은 과일 좀 더 드시면 돼요. 사과를 이렇게 드시라 그랬더니 사과 반쪽을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조금 먹는 거예요.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드시고요. 점심에는 15일 동안은 쉐이크하고 이제 탄수화물 채소, 뭐 고구마, 감자, 뭐 단호박 이런 것들 드시고 15일 지나고 나서는 건강한 한식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밀가루 이런 거 많이 드시면요.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하는 역할들을요. 방해해요. 그러니까 밀가루 먹으면서 우리 제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간식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간식에서 과일을 드신다 그러면 공복에 과일만 먹는 겁니다. 저녁에는 피컨트롤, 점프스타트 드시고 단백질, 채소와 같이 쉐이크를 드시면 됩니다. 우리 TR밀 드시는 분들도 오른쪽처럼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 오전에는 과일을 드시는데 제철 과일로 드시는 게 좋고 열대 과일이나 통조림, 냉동 과일,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열대 과일은 뭐 드셔도 되지만 안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열대 과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 기간에는 단품 식사, 국밥이나 김밥, 햄버거 이런 것들 또 밀가루 음식 이런 거는 피하십니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드시면 돼요. 쉐이크를 먹으면서 단백질과 야채들 조금 같이 드시고요. 건강한 한식 위주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자, 이것만